안녕하세요. 급등주 발굴의 명인 아이컴퍼니의 대표 애널리스트 김희관입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김 대표가 급등주들 아주 많이 발굴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 아이컴퍼니에서 직접 운영하는 무료 리딩방을 통해서 참여를 해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높여보고 싶다든지 또는 싱싱한 급등 임박주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나가죠? 010-8412-5728번으로 성함을 문자로 주시면 자세하게 정보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가 예상을 했던 대로 10월달 고비를 넘기고 나서 11월 들어서 거침없이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지난번 고점 연중 최고치가 8월 13일 기록했던 종가상으로는 2437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종가가 2447을 기록을 했죠. 따라서 종가상으로는 연중 최고치를 이렇게 경신하는 거침없는 랠리가 11월 들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느덧 850선을 회복을 했죠. 이렇게 시장의 강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김 대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소송에 대한 노이즈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것이 대선은 되지는 못하겠죠. 결국에는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은 시장에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도 이에 따라서 대선 전에 시장한 약세, 대선 후의 강세라는 공식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다. 대선 전에 시장이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대선 후에는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로 결국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들이 이번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동안 김 대표 지난 9월부터 어떤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에 두고 있죠. 수소차를 필두로 해서 자율차도 포함이 되기도 했었고 중점적으로 강조를 해드린 것들은 풍력, 태양광, 또 탄소 배출권 등등에서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그린 뉴딜 관련주들의 중심 섹터를 잡아드리면서 관련주들도 추천을 많이 해드렸고 수익들도 역시 많이들 올려드렸었죠. 오늘은 바이든과 관련해서 역시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약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살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바이든의 공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이 가운데서도 오늘은 특별하게 탄소 배출권과 관련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바이든의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그 바이든 당선자의 경우에는 환경 규제 철폐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와는 달리 친환경 정책을 대부분 강조를 하고 있죠. 바이든의 경우에는 친환경 정책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친환경 정책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2050년에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해서 친환경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전기차 인프라의 구축에 나서겠다라고 일단 밝힌 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2050년에 탄소 배출권, 이 온실가스 배출의 제로화 이 부분 주목이 되고 있죠. 따라서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청정 에너지 재생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에 10년간 2조 달러를 투자를 한다. 라는 점 역시나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2030년까지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개를 추가를 하기로 했고 전기차와 관련한 세제도 또 변경을 하기로 했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모든 버스 생산을 무탄소 전기버스로 2030년까지 전환한다든지, 태양광 패널을 500만 개, 또 풍력 발전료 터빈을 6만 개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이 친환경 정책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을 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이외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오바마 케어 폐지,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관련 산업에 대한 부분도 역시 수혜가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친환경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도 오늘은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그동안에 수소차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대통령도 역시 지난 3일 탄소 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가 함께 나가야 될 방향이다. 국가적으로도 냉철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연도별 탄소 배출권의 거래 현황을 보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이것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래소에서는 내년에는 증권사들도 참여를 시키기로 했고, 개인들도 역시 참여를 시키기로 했는데, 아직은 좀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권 시장에 참여를 하기는 좀 시기가 이르다 해서 2023년이나 또는 2024년부터 이 개인들도 탄소 배출권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열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늘 탄소 배출권 관련들을 종목별로 한 번씩 살펴보고 대응을 하도록 방향들, 전망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KC코트렐 같은 경우는 우리 회원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사실 이 9월 달에도 매수를 집중적으로 해서 수익을 한번 내드렸었고, 또 이번에 눌림목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서 이번에 또 매도 타임을 잡아 나가고 있죠. 따라서 이 KC코트렐 같은 경우는 이 분진을 포집, 제거하는 장치인 전기 집진기의 분진 처리라든가, 그리고 또 황이나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가스 처리 설비 부분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산화탄소로 포집을 해서 저장, 활용을 하는 CCS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관련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CCS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KC코트렐에서는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 중에서도 상당히 좀 힘있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단간에 좀 많이 올라왔죠. 따라서 어느 정도 또 조정을 받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죠. 사실상 보면 이 고점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 점차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가 14,000원 정도가 되죠. 이 수준에 근접을 하기 때문에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또 조정에 대한 압력은 높아지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시장의 중심축으로 스위치, 상투에 대한 징후들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손바뀐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주목이 또 하나 되는 종목, 휴캠스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이 휴캠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꾸준하게 지금 현재 저점을 높여 나가고, 또 신고가, 주요 저항선 돌파가 이루어지는 상태에 있죠. 이 저항선대가 그동안에 25,000원대였었는데, 이 저항선대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오늘 양봉이 크게 솟았죠. 이 휴캠스 같은 경우는 남해화학에서 분사가 됐던 이런 기업입니다. 남해화학에서 분사가 되는 그런 분할이 돼서 설립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정밀화학 핵심 소재 등을 생산을 해서 하나케미칼이라든가 OCI, 그리고 또 금호미시화학이라든가 한국바스프 등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시설 설치라든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판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면 재무구조도 좋고, 재무구조 상당히 우수합니다. 우수하고 실적들도 좋은 편입니다. 펀드멘탈이 아주 좋습니다. 펀드멘탈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 물론 이 테마주들이 오를 때는 펀드멘털보다는 어떤 재료나 이슈에 따라서 주가 급등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실적 측면에서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매출도 상당히 좋고 6, 7천억대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순이익들도 영업이익들도 1,000억대, 순이익들도 조금씩 오락가락 하기는 하지만 1,000억대 전후에 순이익을 올려주는 그런 기업이죠. 따라서
수급 측면에서도 보면 이 종목은 상당히 좋게 나타납니다. 수급에서도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 그리고 또 기관들, 동반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죠. 동반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저항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좀 출렁거리는 모습은 나타나겠지만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남아있다. 3만원대 안착들 앞으로 충분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따라서 역시 휴캠스 같은 종목들 여전히 충분히 한번 레벨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은 이건산업인데요. 이건산업. 뭐 상승률이 조금 덜하지만 목재 사업이라든가 조림 사업, 그리고 또 에너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합판이라든가 마루의 매출 비중이 높아서 이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 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탄소 배출권 관련 들어갈 수 있는데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박스권 상단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저항선의 돌파가 이 종목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탄소 배출권 관련 중에서도 상위에 있는 선두주자격이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죠. 물론 요즘에 나타나는 그 테마들의 특징을 보면 선두주가 자꾸 변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거래량이 좀 더 수반이 되고 손바뀜이 진행이 되면 어느 순간 탄력이 더욱더 강화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종목은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앞에 봤던 휴캠스처럼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저항이 돌파된다든지 돌파되거나 또는 아니면 역으로 눌림목을 줄 때, 눌림목을 주면서 지지선이 확보가 될 때 매수 시점으로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따라서 이런 그 정확한 매매 타이밍들, 포착을 한다라면 단기간의 수익들을 충분히 올려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면 아래 번호 나가죠. 이 번호로 일단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또 살펴볼 종목은 탄소 배출권 관련 중에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죠. 에코프로. 이 종목은 탄소 배출권뿐만이 아니라 우선 알려져 있는 종목은 뭡니까? 2차전지. 예? 핵심 종목 중에 하나죠. 사실상 이 그 글로벌 과점체제인 NCA 양극재 시장에서 스미모토 메탈 마이닝에 이어서 세계 2위 업체입니다. 세계 2위.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자 2차 전지 업체에서 상당히 강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온실가스 저감 시스템을 부여한 기업으로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서도 역시나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그 친환경 정책적으로 대기오염 방지 시설 등에 대한 수요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죠. 따라서 이 탄소 배출권에서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2차 전지 관련주로 복합 테마주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그린니들과 관련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 주요 중심 축이 하나입니다. 사실상 이 그린니들이 계속해서 김 대표가 강조해왔던 것이 테마의 확장성 그리고 연속성 등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봇주로 김 대표가 선호하는 섹터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지 않고 일순간에 하나의 그 순환매 정도로 일단 규정을 지은 것은 관련 종목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그린니들 보세요. 풍력에다 태양광에다가 수소차에다가 큰 범죄든 자율차도 또 범위에 넘을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이 들어가죠. 친환경 에너지, 탄소 배출권도 들어가죠. 하면 넓게 보면 관련 종목들이 200~300개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선두주가 나오고 또 후발주로 순환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테마의 확장성 연속성들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그린이라는 테마가 시장의 큰 축을 차지한다는 데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현재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2차 전지 섹터에서의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결국에는 또다시 한 번 더 레벨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죠. 따라서 이번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이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매수 타이밍으로 또 잡아나가면 충분한 수익들을 거쳐갈 수 있는, 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한솔홈데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한솔홈데코. 이 종목 역시 우리 무료방에도 추천해서 수익을 내드렸고, VIP방에서도 수익을 내드렸는데, 무료방, 그때 매수를 했던 자료가 그대로 또 남아있기도 하죠. 정확하게 이 맥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렸었죠. 이때뿐만이 아니고, 이 전 국면에서도 역시나 또 매수를 해서 수익을 올려드렸었고, 눌림목을 주고 지지가 확보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권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신고가들이 갱신하고 있죠.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도 역시나 뉴질랜드의 조림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종목들 잠시 차익 실현들이 나와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특히 이 종목 같은 오늘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좀 상당히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솔홈데코 외국인들이 많이 좀 매도를 했죠. 외국인들도 매매가 단순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 6일날 매도를 했다가 오늘 또 오르니까 또 매도를 하고, 매도가 빈번하게 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또 조정을 받으면 또 매수가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은 종목의 타이밍들을 잘 잡아서, 타점들을 잡아서 공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이 탄소 배출권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핵심 포인트는 맥점을 잘 잡아서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매수 시점, 당시 우리 아이컴퍼니에서 운영하는 리딩방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은 다 이거 경험을 하셨던 것들이죠. 매수점 다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던 바가 있었고, 이렇게 수익들을 또 올려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 종목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구간에 또다시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을 할 필요는 있겠죠. 네, 다음 종목은 에코바이오인데요. 이 에코바이오는 메릭가스라든가 바이오가스 관련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주가의 탄력성까지는 아직까지는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개발과 함께 가스 제조, 그리고 또 배관 공급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 수소권 매립지의 포지 시설의 운영관리 수주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신규 사업으로 수소 충전소를 구축을 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수소 섹터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소 섹터와 관련이 있는데 복합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는 단기 저항선에 도달했다. 박스권에 저항선에 도달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맥점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맥점을 포착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 섹터라 할지라도 흐름에 따라서 그냥 매도 매매를 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엇갈리는 엇박자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코바이오 같은 어떤 시점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 현재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이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위축이 된 거래량이 더욱 터져야 되겠다 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시점. 이런 시점이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역으로 조정을 받아서 지수 확보가 되는 눌림목이 되거나, 두 가지가 되겠죠.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시점,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눌림목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가 확인이 되는 시점이 되겠죠.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5일이라든가 10일, 21선 이런 단기 동평선을 확인을 해서 지지가 확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이런 지선 확보가 되는 시점이나 앞에 언급을 했던 대로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시점이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조건들을 확인을 하는 시점에서 이런 맥점을 잡아나간다라면 충분히 또 수익들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종목이 또 아주 재미있는 종목이 되겠죠. 신성ENG.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들을 여러 번 또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 신고가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죠. 계단식으로 아주 멋지게 지지 라인들을 확인하면서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신성ENG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인 에콰이를 2011년에 인수를 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또 유럽의 탄소 배출권 거래 자격을 취득을 함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탄소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태양광, 그리고 또 2차 전지 등 복합 테마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합 테마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전 세계적인 그린 뉴딜 정책의 확산과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전환에 따른 2차 전지 시장 확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외형 성장 속에서 실적들도 호전이 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 모멘텀들 한번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거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된 이후에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적들도 더 호전이 되는 상태에 있죠. 계속해서 뭐 지난해 그 연간 영업이 흑자로 전환되고 이런 데 이어서 올해는 반년 만에 반기분 결산 시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정도를 올렸고 수익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들이 호전이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 매매들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죠. 여기서 끝나자 했더니만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인들의 매물을 갖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아내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장세의 돌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들이 시도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해 보이는 종목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섹터 내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선두주들의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단번에 죽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대응들을 해가시면 충분히 수익들을 높여갈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탄소 배출권 관련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만 지난번에 수소차 섹터 계속 강조를 했고 또 자율차 섹터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이런 그린 뉴딜 관련주들 단기적인 흐름이라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시장의 중심 섹터일지라도 내동 매매를 하다 보면 단기간에 흐름이 꼬여서 좀 난감한 경우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정확하게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몇 점들을 살펴가면서 지지와 저항 이런 흐름들 파악을 해나가면서 중요한 고비고비 때 매수하고 또 매도를 해서 이익들을 챙겨나가는 것들도 필요해 보이겠죠. 이와 같은 흐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컴퍼니와 직접 같이 매매를 보신 것도 좋겠는데요. 이 아이컴퍼니 운영하고 있는 무료 리딩방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미 가입을 해서 그야말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수익들을 충분히 챙겨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참여를 해보고 싶거나 또는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싱싱한 급등주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뭐 적중률이 높다는 것은 대부분이 아실 테고 그 유튜브 공략주 싱싱한 공략주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런 분들 010-8412-5728번 전화번호 나가죠. 성함을 문자로 주시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아이컴퍼니 김 대표와 함께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셔서 연말의 계좌를 두둑하게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